윤석열이 구속되고 이제 그 엘리트들이 이렇게 사법 처리될 위기에 처하게 되면서 다시 한번 또 함께 이제 거론되는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이 아닐까 싶은데 목요일에 보니까 이상민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특검에서 자택을 또 압수수색을 했더라고요. 보니까 이용 기자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저는 이상민이라는 사람을 기본적으로 워낙 좀 애초부터 좀 비호감으로 봐서 그 경향신문 단전단수 얘기도 했고 자기가 지시를 했고 그래서 뭐 그동안 했던 게 이제 더 이상 피해 나갈 수 없는 게 아닌가 그래서 어떻게 또 미꾸라지처럼 보일까 이런 생각을 좀 했고요. 제가 이제 지적하고 싶은 거는 이상민이 탄핵 심판 때 그 단전단수 내용이 적힌 그 쪽지를 멀리서 봤다고 그랬는데 우리 이제 언론에 많이 나왔죠. 네. CCTV에 보면은 회의하고 나서 이제 국무회의 그때 음. 내랑 국무회의 하고 나서 한덕수하고 이제 문건 같이 보는 거 이런 게 있었고 그러면서 문건을 보고 같이 이제 논의하는 모습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계엄 실패 다음 날 그 안가 회동 멤버이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그렇습니다. 이제 네. 압수수색을 구 기자가 얘기한 압수수색을 이하고는 다른 압수수색 같은데 뭐 이상민 특수단이 그 예전에 음. 이상민 자택 압수수색할 때 현금 다발 발견됐다 이런 논란도 좀 음.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래서 명품백에 수억이 담겨 있니 많이 했는데 이상민은 수백만 원 수준이다. 그러면서 당시 뭐 기자들을 명예훼손죄로 고소했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런 거 보면 아무튼 앞으로 져야 할 논란의 책임이 많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이제 하나 말하고 싶은 거는 재임 시절에 이제 이태원 참사가 나고 그랬는데 그만두면서 모든 순간이 행복했다 이런 얘기를 해서 그러니까요. 제가 이 예. 소시오패스 같은 정말 욕을 있는 대로 사석에서 퍼주었는데 이제 앞으로 특검 수사 받고 뭐 앞으로 합당한 법처벌 받으면서도 모든 순간이 행복하실지 뭐 이런 게 좀 궁금합니다. 아니 한덕수 전 총리 같은 경우에도 이미 특검 조사를 한 차례 받았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한 차례에 끝나지 않을 것 같고 경우에 따라서는 뭐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최악의 상황을 맞을 수도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윤 전 대통령 구속 다음에 이제 관심 대상이 한덕수가 어떻게 되느냐잖아요. 그 뭐 아시겠지만 이제 강희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그 뭐 기본적으로 계엄 절차적 하자했다는 걸 은폐하기 위해서 이제 뭐 마치 이 문서 허위 문서를 작성했잖아요. 그 과정에서 이제 윤석열하고 한덕수, 김용현이 막 각각 서명했다는 게 이제 특검 수사가 지금 뭐 요지인데 한종철 총리는 그 전까지 뭐 보면 자기가 계엄 선포문 받은 줄도 몰랐다. 그래서 뭐 나중에 보니까 음. 앞주머니도 아니에요. 제 양복 뒷주머니에 있는 거를 알았다라고 했는데 이게 근데 지금 보면 이제 아까 이용욱 기자 잠깐 얘기했지만 그 당시 이제 계엄 선포 직전에 국무회의 그 상황이 담긴 CCTV 영상이 이제 뭐 특검에서 확보를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러면서 한덕수 거짓말이 들통이 났는데 이 기존에 말했던 것하고 달리 보면 한덕수가 CCTV 영상이 보면 다른 국무위원들 자리에 놓여 있는 것까지 이렇게 하나하나 챙겨가지고 들고 나오는 게 찍혔고 그리고 이제 또 이 5장짜리 문서 묶음을 이제 가지고 나와가지고 국무위원들하고 또 이렇게 돌려보는 거 아닙니까? 마치 무슨 이게 제대로 우리 봐가지고 이게 좀 학습해야 되라고 하는 것처럼. 그래서 이제 그거 보면서 제가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경찰청 마스코트 중에 포돌이 있지 않습니까? 포돌이 그 유명한 짤 있잖아요. 잡았다 요놈. 요거 딱 이거 걸린 거잖아요. 그리고 보면 이제 이 사실을 보면 한덕수가 왜 그렇게 지금까지 그 당시 대행 시절에 보면 뭐 특검 거부하고 헌법재판관 임명 미루고 심지어 대선 출마 본인 스스로 급발진하잖아요. 해결해야 되겠다. 그게 네.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뭐죠 이거 뭐야 덕수야는 다 계획이 있었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이걸 보면 이제 그 한덕수 편에서 제가 계속 얘기를 했지만 이 자기 보신만 생각해가지고 시류에 따라서 계속 변신한 사람을 그린 소설이 껍빗단인데 한덕수 진짜 껍빗단 한 아닌가 싶습니다. 아니 정말로 이렇게 오늘 우리가 논의한 분들 몇몇을 보면은 정말로 좋은 그 고등학교 나오고 좋은 대학 나와가지고 사회적으로 출세도 남들이 부러울 만하게 굉장히 크게 했는데 이런 엘리트들이 결국은 사법심판대에서 초라한 몰락을 맞이하게 되는데 이런 모습 보면서 이용섭 의원님 어떤 생각하십니까? 최근에 이제 제가 좋아하는 작가 중에 황정은 작가라고 있는데 윤석열 계엄령 선포하고 이제 일상 회복까지 이제 기록한 에세이를 냈어요. 작은 일기라고. 근데 이런 문구가 되게 인상적이었습니다. 그 내란 이후에 엘리트 카르텔 그 부패의 면면을 확인하고 보니까 이 공부가 틀렸다. 이 사회의 공부가 틀렸다. 아, 이 그래서 사회 공부가 그래서 틀렸다. 좋은 대학 나왔다는 게 뭐 음. 보호자들이 경제적으로 이제 충분히 지원해줬다는 것 말고 뭘 증명할 수 있나 이렇게 문구를 남겼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했는데 머리 좋거나 혹은 이제 부모 잘 만나서 좋은 교육 받고 공부 잘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서 소위 우리가 말하는 사회적 성공은 했지만 이런 사람들의 다수가 절대 다수는 아니고 다수가 네. 자기들 성공을 향해 내달리느라고 이제 주변을 돌아보지 못했고 그럼으로써 이제 인간으로서 기본 품성과 소양은 쌓지 못한 거 아닌가.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사회 기득권들의 어떤 맨 얼굴이겠죠. 뭐 다수는 아니지만 그 다수라고 생각도 듭니다. 윤석열 계엄을 보면서 느낀 건데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이제 그것도 맨 얼굴이다. 그래서 공부만 잘하면 단가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고요. 우리가 인간이 먼저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우리 김지훈 선배는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뭐 이용욱 기자 말했던 것처럼 이제 우리가 이제 이번 불법 계엄하고 탄핵 과정에서 이제 그나마 얻은 교훈이라는 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 사회 엘리트들이 얼마나 이 민낯이 초라한지 알게 됐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 이제 뭐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보면 각종 뭐 외교 참사라든가 공천 개입 의혹, 의료 대란, 뭐 이틀막 사건 그리고 김건희의 각종 의혹 그리고 이제 내란 탄핵까지 3년 동안 윤석열이 사회 곳곳을 망쳐놓은 것을 우리가 지금 목격을 네. 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사실 윤석열 혼자 한 걸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 윤석열이라는 이 권력에 부안해동해가지고 꿀 빨아먹던 이제 주변 엘리트들하고 합작품이잖아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 이제 과거 그 생각나더라고요. 과거 독재자가 이제 방귀를 뀌면 각하 시원하시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이게 약간 아참하면서 이속만 챙기랬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아까 이용욱 기자가 뭐 이제 그 황정은 작가 이야기를 했지만 그 김누리 중앙대 교수도 비슷한 이야기 했더라고요. 보면 이제 이 한국 사회 지배 엘리트 대다수가 이제 또 다른 윤석열이다. 그리고 이제 이 윤석열을 잉태한 게 어떻게 보면 이 공부만 잘하면 모든 게 용서되는 우리 한국 사회의 교육제도의 문제 아니냐 뭐 이런 말 했는데 제가 좀 공감합니다. 저는 그 얘기 들으면서 윤석열은 진짜 공부 잘한 게 맞는가라는 생각에 봉착하긴 했습니다. 왜냐면 시험을 워낙 오래 보셨기 때문에. 저는 그거는 좀 오래 좀 생각을 해봤는데 이게 공부 사실 그 정도 하는 애들은 대부분 타고나는 애들이 많잖아요. 맞아요. 그 예. 시절만 해도 이제 그 뭐라 그러나 사교육이라는 게 없던 시절이니까 혼자만 몰래 사교육 받고 그랬던 거 아닌가. 그래서 부모가 극성으로 애를 가리키고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린 이런 사례죠. 뭐 공부만 해라 인성교육은 내팽개 쳐주고 그러니까 이런 괴물이 나왔는데 이제 소위 말한 지도층이라는 사람들이 윤석열이라는 괴물과 동급이 되는 이런 상황으로 내몰리게 된 것이지요. 이건 뭐 자기들의 책임이기 때문에 네. 자기들이 스스로 자기들을 증명해서 벗기를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인물비상구의 시그니처 코너죠. 한 줄평 마지막으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김지훈 선배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네, 뭐 그렇게 잘났다는 엘리트들이 이제 알고 보니까 이 민주주의와 공동체를 수호하려는 의식이 눈꽃만큼도 없고 이 완장질만 즐기는 속이 빈 껍데기들이었다. 시인 신동엽이 말했잖아요. 껍데기는 가라. 네, 왜 저를 보면서 말씀하시죠? 알겠습니다. 이용 선배도 부탁드립니다. 뭐 제가 좀 전에 했던 얘기가 비슷한데요. 이제 평생 꽃길만 걸어서 기득권층으로 권리만 쫓고 이제 공직자로서 아니면 사회 지도층으로서 의무는 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들이 먼저 사람이 되라 이런 걸 권하고 싶고요. 그래서 내란 과정에서 잘잘못도 좀 정산하고 그래서 네.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었는데 얘들아 콩밥 먹고 사람 되자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